네, 남영석 교수님께서 한 학기 동안 해야 할 강의를 몇십 분 만에 하시느냐고 핵심만 딱 집어서 강의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토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장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발빠른 혁신이나 헌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만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이나 철학이 없으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사실은 주식만 이전하거나 보통 거기에 많이 세금적인 부분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설되지 않는 것들이 현실이어서 기업가 정신을 승계하거나 그 다음에 가헌 이런 것들을 승계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미흡해져서 사실은 정확하게 일본이나 뭐 이탈리아나 미국 이런 외국처럼 어떤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승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제도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고유기술이나 어떤 기술, 장수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기술적인 부분인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가 얼마 전에 생겼는데 이 명문이라면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되는 부분이 이 명문이 아닌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시길 뭐 훌륭한 가문이 이제 명문인데 이런 부분들은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제도적인 입장에서 좀 충분히 잘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가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중견기업 특별법 통해서 모든 중견기업을 명문 장수기업 연구를 포함시키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일본의 신일세처럼 사실은 우리나라는 많이 확인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장이나 각 지역에 가보면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사실은 혹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그냥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기업들만 많이들 좀 보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어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시켜서 어떤 중견기업만 아니라 혹은 큰 기업들만 아니라 작은 기업까지도 포함시켜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어떤 특혜들은 워낙 많지만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들, 소기업, 중소기업의 특혜들은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두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도 제도를 좀 정비를 다시 해가지고 모든 중견기업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매출액 3천억 이하 혹은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지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찾아보면 찾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래서 호시루칸도 세계 10대 장수기업 중에 보면 숙박업도 2개나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여관이나 호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좀 포함시켜서 했으면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현실이나 제도를 좀 더 정비를 해서 모든 중견기업에서 이런 혜택을 주기보다는 대기업 특혜나 동일하게 그런 제도보다는 좀 더 중소기업을 한정을 지어서 많은 소상공인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명문 장수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길 희망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같지만 몇 분 자유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문 장수기업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3천억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게 이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의 매출액 3천억에 500억까지 이제 가업승계 부분을 이제 상속 부분을 인정해주는 부분 때문에 아마 3천억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엊그제 이제 6개 선정된 기업 코맥스를 제가 직접 그때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분 이야기도 보니까 아주 재무제표 위주로 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 가업승계 어떻게 잘 돼가시니까 시작도 사실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차라리 아까 뭐 중견기업 전체, 그럼 대한민국 전체 기업을 대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차라리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도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진정한 명문장수기업은 우리 그 남영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뭐 자기 능력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정말 명문장수기업 붙여줘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 뭐 하나의 마케팅 수단으로밖에 더 추가로 그런 개념밖에 없을 텐데, 아까 이제 예산옹기라든지 진정한 장인들, 그런 분들을 그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업성계의 세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세제분하고 구분해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대를 이어온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재무제표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범위도 저는 이 명문장수기업은 진짜 그 작은 기업들 중심으로 진짜 오래된 기업들, 대를 잇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 중심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통 기업들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할 만한 아마 이런 요건들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선정된 6개 기업들도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인데, 지금 현재 구조로 하면 이런 작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정말 오래 대를 잇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들은 선정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그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말씀하시고. 조병선 박사님. 예. 우선 굉장히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과 기준이 핵심 내용인 것 같긴 한데, 교수님 발표해 주신 평가 지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타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 정책 당국에서. 왜냐하면 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보는 눈이 지금까지 평가 기준을 보면 일반 기업 보는 눈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명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족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가족기업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반영이 되어서 제대로 된 명문장수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학계 차원에서나 전문가 차원에서 적극 협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을 지금 논의는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에 너무 국한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실제로 보면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명문장수기업하고 연구의 대상 혹은 사회적인 공정이나 인정의 대상이 되는 명문장수기업도 필요하다라고 보아요. 그렇다면은 규모에 크게 너무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다만 세대상의 혜택이나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혹은 향토기업 이런 쪽으로 국한되는 건 맞지만,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다른 쪽의 명문장수기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현 좀 한마디 해주세요. 과거에 평가하면서 그날 느낀 소감. 우리 남영희 교수님 가족 지표를 명문장수기업 지표에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를 위해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디파인이 달라요. 정부에서 생각하는 명문장수기업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진흥법에다가 명문장수기업 디파인을 해놨죠.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방점이 뭐냐면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족기업에 대한 요소들은 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이 이제 좋은 가문, 좋은 문벌, 좋은 학벌 이런 이제 말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명문의 의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존경받는 이런 의미로 이제 명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견기업국에서 지금 이거를 처음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위반하면서 정부의 이 제도를 위반한 취지는 이렇게 장수 기업이면서 모든 350만 중소기업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정부에서 확인해주고 인정해줘서 많은 350만 개의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어떤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정부에서 선정해서 발표하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족기업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동의하고 또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별도로 제도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명문장수기 현재 제도를 가지고 자꾸 우리 가족기업의 지표는 반영이 안 됐다, 정신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이 가족기업들을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CSR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코퍼레이트 대신에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CSR 그러면 이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원의 사회적 책임, 학교의 사회적 책임, 또 뭐 NGO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사회적 책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코퍼레이트 대신에 다른 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C자를 빼고 SR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R 여기서 명문장수기 평가 지표에서 말하는 SR은 단순히 어떤 지역사회 공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는 기업, 그다음에 장수기업으로 가기 위한 길로서 인권, 노동, 환경, 안전, 보건, 제품 책임, 또 거버넌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즉 지역사회 공헌까지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 공헌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의장도 한마디 하시죠. 앞에 강의 잘 들었고요. 제 한국가업승계협의회 이세부임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저도 회사를 하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55년 된 회사고요.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말씀 잠깐 듣고 보니까 이 명문이라는 말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붙여야 될 부분이 명문을 붙이는 게 아니라 뭐 우수라든가 뭐 히든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붙여서 그런 롤모델을 삼는 게 맞다고 생각. 자꾸 명문이라는 부분이 붙으니까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 회원이 지금 현재 창립할 때는 한 10여 년, 지금 9년 차인데요. 저희 모임이 한 240개 업체,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업체가 한 120개 업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저희 모임의 회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조업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 과거에 30년, 50년, 70년 된 기업들이 가장 과거에는 어느 장치만 있었고 어떤 기반 1차 산업이라고 그러죠. 기반만 있었으면 돌아가는 회전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 보면 지금은 굉장히 세대가 변하고 있고 기술도 변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한 70년, 80년 된 업체도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뭐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기업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명문장수기업, 장수기업의 어떤 지원 취지를 본다면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는 부분, 아까 말한 어떤 우수기업, 롤모델이 되는 어떤 그런 장수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기술로 매출은 적고 인원도 적고 그렇지만 업력이 있으면서 이거는 보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어떤 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표도 지금 똑같은 잣대로 그런 양쪽을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런 연구가 좀 발전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 분 더 뭐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은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6월 20일 날 우리가 명문장수기 얘기하니까 그때 또 뭐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고요. 우선 그 남 회장님이 이제 거기 종합으로 말씀을 하시고 아니 늦게 들어오신 두 분 인사를 한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그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른 분들하고 의견이 다소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입안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 입안을 하는가 하는 얘기가 드는데요. 중소기업 정책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보호, 지원, 육성, 경쟁 크게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보통 많이 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명문장수 기업을 보호의 측면에서 보는지, 지원의 측면에서 보는지, 경쟁의 측면에서 보는지, 육성의 측면에서 보는지 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즉 보호, 육성, 지원은 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입안할 때에 많이 하는 것이고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는 보통 선의의 경쟁을 통한 육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명문장수기업도 과연 보호, 육성, 지원, 경쟁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대상 기업이나 평가 지표도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립이 되지 않고 단순히 경쟁을 시켜서 뽑는다면은 소규모 기업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은 유리하겠죠. 저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동물 중에서 캥거루가 있는데 이 캥거루는 자식을 항상 자기 배에 안고 다니죠. 근데 자식이 크면은 자기 배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이나 초중등 다니는 학생은 보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대학이나 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든 이런 성인들은 성인의 경쟁을 통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을 사이즈나 혹은 어떤 여건에 따라서 달리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늦게 오시는데 YB 세무 컨설팅에 전 뒤에 보여서 나머지 다릅니다. 세무방 세무방. 예, 반갑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남 교수님 말씀 좀 늦게 왔지만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매일 이제 세무방송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저도 현직 국세청 있을 때부터 이제 문제 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명문장수기업을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그 세금도 못 내는 체납자들도 굉장히 많고 1년에 거의 세금을 못 내는 체납자가 80만 명 가까이 되고 그중에 거의 한 40% 정도가 또 결손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명문장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소위 그 모자 바꿔 쓰기 하는 그 폐업자들도 고의로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부터 80년대부터 제가 현직에 근무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명문장수 기업에는 뭐 세금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 특히 저는 인간으로서 너무 이 회의를 많이 느끼는 게 특히 상속세 세금 조사를 해보면 이건 가족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 재산 수요가 많은 만큼 정말 철천지 운수가 되는 이런 걸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인간으로 굉장히 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정말 저는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스로 좀 의문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지금 그 45년이라는 것도 사실 좀 굉장히 좀 길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한 표를 좀 던지고 싶고 30년도 좋고 또는 그 기간보다 더 짧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제가 만나시는 분들은 보통 2, 3년 단위로 보자 바꿔서는 왜냐하면 이게 세금 문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하지만 주위 환경 자체가 100% 조성이 되지 않으면 자기 혼자만 독야청청을 할 수가 없는 이런 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배워간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특별히 지금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이런 그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게 굉장히 많고 특별히 제가 이와 관련된 문제 중에 제가 우리 그 윤 교수님께 지금 지도를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조세 신물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도 많이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명문은 아닐지라도 장수기업도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한다면 금상첨화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여러 정책적인 그리고 아까 말씀 보니까 패밀리란 이런 또 단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이제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제 마무리한다면 제가 이제 이 옛날 그 경희대에서 이제 강의되는 내용 중에 보면 그 선이 무엇이냐 이 주역에 대한 결론으로 계지자 선이다 이 계속 이어주는 것이 선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 남 교수님 말씀 듣고 딱 그 내리에 좀 많이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명문장수기업이 육성이 돼서 좀 세금을 잘 내는 그런 풍토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님 한마디만 더 할까요? 이게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인데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45년 이상 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이렇게 한다. 이 규정은 현실을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명문장수기업이 대상이 되는 업체를 줄일까 이런 마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 이걸 특히 이게 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법 기술상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시행령에다가 이런 것 좀 정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 법에 이렇게 정하면 정말 바꾸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그 아침 일찍 참석해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발표 토론 다음에 이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6월 20일 화요일 날 이제 11차 명장수기업 연구를 속기하고 오늘 이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은 이제 그 개념들도 이해했지만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이쑤시개 300년 가요. 우리나라 300년 역사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문헌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문헌도 발굴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500년 이전에 올라가면은 개성사님이 유명했다는 말이죠. 그 역사가 어딘가 있을 거라고. 어딘가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연구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해서 실질적으로 명문장수기에 대한 역할 좀 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되고 앞으로 모멘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뭐 이제 그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제에 관련돼서 이제 아마 최근에 이제 거기 개정하겠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연구 내용들도 어나운스 해주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중앙에서 지금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일 열성적으로 해요. 열성적으로 그런 의견들도 모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의견이나 생각이 잘못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연구의 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여해주신 감사를 드리고 6월 20일 날 뵙도록 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이랑 FFI 밑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